예, 이번 주제는 첫 새벽의 대반전,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이게 뭔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3일 첫 새벽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. 뭐 단일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러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. 사실 이제 이 단일화는 지난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습니다. 근데 일주일 후인 20일 날 이제까지 기다려봐도 아무 성의 있는 답변도 없더라. 이래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다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결렬을 선언했습니다. 자기는 이제 단일화 안 하겠다 이랬는데, 그러고 난데 사실은 그 단일화 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. 13일, 14일 날 그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13일, 14일 그 후보 등록 이전에, 그때까지만이라도 만약에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사퇴를 해가지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투표 용지에 그 사람 이름이 빠지거든요. 그럼 그 단일화 효과가 가장 많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 시점을 놓쳤잖아요. 27일 그때까지는 또 2차 시한이었습니다. 뭐냐면 28일부터 용지가 인쇄가 되니까 27일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면 용지에서 옆에다가 그 사람 이름 옆에 사퇴, 이름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됩니다. 그러면 완전히 이름 빠지는 것보다는 뭐 또 못하겠지만은 그나마 단일화 효과를 또 크게 낼 수가 있는 건데, 27일 그러니까 26일 그때 양당에서 협상을 벌여가지고 이제 거의 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침에 안 후보가 결렬을 선언해 버렸죠. 그러니까 그 시점을 또 놓쳤죠.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영영 끝났다. 2일날 그 TV 토론이 있을 그 시점에만 해도 이제는 뭐 다시 단일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다 하지 않았는데, 그걸 끝나고 난 뒤에, 토론회 끝나고 난 뒤에 뭐 강남의 어느 주택에서, 근데 그 주택이 어디냐, 장제원 그 국민의힘 의원의 매형집이었답니다. 거기서 윤 후보, 안 후보, 장 의원, 또 이태규 의원,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죠. 이 네 사람이 또 모였답니다.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캔 맥주, 그걸 네 사람씩 한 번씩 윤석열 후보 그랬다네 짠 하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, 근데 아마 그런 제스처가 이 분위기를 확실히 이제 풀어놨을 겁니다. 긴장이 풀려야 뭐 이야기가 쉽죠. 그렇게 했는데, 그 다음에 윤 후보가 그러면서 뭐 짠 하자 이렇게 한마디 시원시원하게 한마디 하니까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근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때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였냐? 그동안에 이 뭐 단일화하고 먼저 서약하고 뭐하고 다 각서 쓰고 약속하고 했는 게 지켜진 적이 없다. 당신은 뭘 가지고 그걸 보장할 거냐 뭐 아마 이런 뜻의 말을 했던 모양이. 그랬더니 윤 후보가 그냥 맞는 말이야. 종이 쪼가리 그거 했으면 뭐해. 내가 당신을 믿어. 그럼 당신도 나를 믿어줘. 이렇게 시원시원 나가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. 사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죠. 그전에도 안 후보가 계속 결렬을 선언했던 이유도 감정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?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했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, 윤 후보가 나 당신 믿는다, 당신 나 믿어달라 이러니까 거기서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된 거죠. 그래서 9시에 이제 단일화를 발표를 했습니다. 뭐 단일화 이후에는 이제 일사천리로 안 후보가 이제 3일날 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사퇴서를 제출했고요. 이 사전 투표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그 투표 용지를 뽑아서 거기서 하니까 거기는 옆에 뭐 이름 옆에 안철수 이름 옆에 사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, 본 투표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공고문을 붙이겠죠. 이제 안철수 후보 이렇게 사퇴했다는 거. 뭐 안철수 후보뿐 아니죠. 그렇게 이제 사퇴 그 내용을 공고문을 이렇게 붙이고 이제 그거 하는데, 일반 유권자로서 뭐 그것까지 봐가면서 투표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미리 사퇴했던 것보다는 아마 사퇴의 효과가 훨씬 줄어들겠지만 또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. 워낙에 매스컴이 발달했으니까 국민들이 사실 다 안철수 후보 사퇴했다는 거 다 알고 있죠.
알고 있어서 그렇게 뭐 이 단일화 효과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막판에라도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. 이거는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. 왜? 뭐가 반가운 일이냐? 뭐 윤 후보가 될 테니까 반가운 일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공동의 목표가 있는 사람. 이 두 분은 뭐냐면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분열하지 않고 다 합심해가지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예, 공동으로 대처한다. 그런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겁니다. 예. 안 후보로서는요. 사실은 뭐 기꺼이 하긴 했는데 의기투합했다 뭐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죠. 자신이 당선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사기가 좀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? 그동안에 그 여론조사 추이도 쭉 보면요. 사실상 당선이 안 되는데 왜 완주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또 사실 한때는 말이죠. 윤 후보가 이제 당내 뭐 분열, 뭐 분란 이런 것 때문에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안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5% 미만에 머물던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예? 10% 넘어서 가지고 가장 높았을 때 17%까지 올라가기도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안 후보로서는 또 어떻게 그것도 그거지만은 만약에 야권 단일화 후보할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?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높았어요. 그 다음에 이재명과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? 거기서도 안 후보가 더 높았고. 이러니까 안 후보가 이제 욕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, 사람이는 건. 만약에 경선에서 단일 후보를 뽑는다면 내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니까 그런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데, 근데 문제는요. 단일화 후보, 단일화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렬이 되고 난 뒤에 단일화가 제안됐을 때 13일 단일화 제안했을 때 이후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지 안철수의 지지율이 높아진 게 아닌데 단일화가 결렬되고 난 뒤에 예? 윤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그럼 완주하는 안철수 지지율이 높아져야 될 텐데 안철수 지지율 안 올라가는 거예요. 그 다음 계속 오히려 하향세를 보였죠.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입니다만은 전 후보죠. 거기서 완주하는 데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냐면 당선 희망 없는 그런 완주에 대해서 안 후보 자신이 굉장히 뭐랄까 부담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? 회의감도 느껴졌을 거예요. 나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? 이런 거. 그 다음에 또 내가 완주 의지를 확고히 한 이후에도 지지율은 오히려 자꾸 떨어지고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. 떨어지니까 그 측근들 또 안 후보 피로감이 점점 쌓였을 것 아니겠습니까? 자, 우리가 이렇게 애써하면서 하는데 성과는 없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정신적인 피로감이 누적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완주해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패배가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는데 패배를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예? 종전에는 그래도 저 사람이 끈기 있게 의지가 확고해서 저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이라도 줬지만 그런 기대감이라도 줬지만 이제 그동안에 그 실적은 너무 많이 쌓았어요. 이제는 그렇게 실적을 더 쌓아봐야 아무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? 예? 그래서 그건 오히려 무모한 도전을 자꾸 하니까 그 점에서 국민들한테도 오히려 신뢰감을 잃을 수 있다. 저 사람의 리더십 저건 무모한 그런 모험주의적 리더십이 아니냐 이런 그 느낌까지도 주게 될 것이니까 그 점에서 안 후보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참모나 또 지원해 주는 사람 또 지지자들 뭔가 보상도 없을 텐데 왜 당선 그 자체가 보상일 텐데 당선 안 된다면 아무 보상도 없이 저분들한테 계속 수고를 끼쳐드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안한 일이 되겠습니까? 면목이 없는 일이 되죠. 또 그런 것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만약에 이번에 또 떨어지고 하면 이제는 정치권에서 오히려 은퇴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초조감도 가졌을 겁니다.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같이 정권을 말하자면 통합정부 뭐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면 자기도 거기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윤 후보가
고전까지는 아주 뭐 자기 제안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격분하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고 말이죠. 그래서 앞으로 공동정부 구성하더라도 자기한테 충분히 역할을 줄 수 있는 또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겠죠. 얼마나 좋습니까? 예? 쓸데없는 고집 피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뭐 여기서 뭐 선거 비용 뭐 그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고요. 그거는 나중에 합당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꼭 그 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예. 그 이제 윤 후보로서는 또 어떻겠습니까? 뭐 단일화 한다 해서 지금 크게 뭐 득표에 큰 덕을 본다 이건 없지만은 단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예요. 단 한 표가 중요하니까 안 후보하고 단일화하면 그 효과는 있겠죠. 그 다음에 보니까 안 후보가 이 단일화 이랬을 때 예? 그때는 윤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. 그런데 단일화가 결렬되니까 윤 후보 지지율이 빠졌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단일화라는 게 역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요 안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만약에 단일화 된다는데 손을 잡아버린다든지 연대해버린다든지 이래 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전체 당원도 선대본 뭐 또 지원자들 지지하는 유권자들 전부 사기가 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? 기세가 떨어지는 거죠. 근데 단일화 이러면 기세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효과도 또 생각했겠죠. 예?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단일화 무산돼 가지고 좀 흔들리던 표심도 이제는 진정이 되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이 이기겠구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도 돌고 하니까 그 점에서도 단일화는 얻는 게 크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단일화는요 뭐 만병통치약 뭐 그거 아닙니다. 예? 사실은 뭐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통해서 조사해 보면 바로도 단일화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는 크게 높지는 않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%라도 더 늘어나면 그게 그만큼 버는 거예요. 왜? 단 한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예, 그런 점에서 또 앞으로 정권은 이제 윤 후보가 승리해서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초거대 정당, 민주당이 있잖아요. 그 정당이 만약에 사사건건 발 걸고 나서고 이렇게 저항하고 나서고 저지하고 나서면 이러면 정권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. 그 점에서도 우군을 만들었다. 아니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쳤다. 이렇게 되면 그만큼 뭐랄까 정권의 바탕이 튼튼해지는 거죠. 뭐 이런저런 점을 다 고려했을 것입니다.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시원시원하게 막판이긴 하지만 단일화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. 짠 하고 뭐 짠 하자고 했죠. 그래가지고 예? 내가 당신 믿어. 근데 당신도 나 믿어줘. 여기서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는 이 점이 정말 아름답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예.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예, 고맙습니다.